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마포구의 신혼 아파트 28평 남짓한 공간에 결혼 2년차 부부가 살고 있었죠. 남편 민수는 35살로 고엄회사 영업직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 서진은 31살로 중견 IT 기업의 행정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둘은 연애 3년 끝에 결혼했지만 아직 자녀는 없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면 늘 혼자였습니다. 서진은 요즘 들어 집에 일찍 오는 날이 거의 없었거든요.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야근이야.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서진이 보낸 문자는 언제나 짧고 간결했습니다. 민수는 혼자 도시락을 뜯으며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뉴스에서는 오늘의 날씨와 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결혼 초반만 해도 둘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마주 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곤 했습니다. 서진은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고, 민수는 영업 현장에서 만난 고객들의 에피소드를 들려주곤 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시간이 사라졌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지친 얼굴로 들어왔어요.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물었죠. 저녁은 먹었어. 서진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먹었어. 피곤해. 먼저 씻을게. 그리고는 곧장 욕실로 향했어요. 민수는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퇴근하고 나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을 텐데 요즘은 대화 자체를 피하는 것 같았죠. 샤워를 마친 서진은 침대에 눕더니 금방 잠들어 버렸어요. 민수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민수가 눈을 떴을 때 서진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였죠. 화장대 앞에 앉은 서진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립스틱 색도 평소와 달랐어요. 민수가 물었죠. 오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일찍 서진은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침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갈게. 민수는 침대에 앉아 서진이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옷차림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사에 입고 가던 편한 바지 대신 치마를 입고 있었죠. 액세서리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골랐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무언가 변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날 저녁에도 서진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서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졌나 봐.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프로젝트 마감 기간이라서 당분간 계속 이럴 것 같아.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표정에서 피곤함이 역력했거든요. 하지만 그 피곤함 속에 묘한 생기가 섞여 있다는 걸 민수는 느꼈습니다. 예전에 지친 표정과는 뭔가 달랐어요. 서진은 샤워를 하고 나서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죠. 화면을 보며 미소 짓는 서진의 모습을 보고 민수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서진이 다니는 회사는 연말 프로젝트 마감으로 연일 야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행정팀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결제, 서류와 예산 정리로 정신이 없었죠. 서진의 자리 바로 옆에는 같은 팀 입사 동기인 도연이 앉아 있었어요. 도연은 32살로 서진과 같은 해에 입사했습니다.
둘은 입사 동기 중에서도 특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업무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점심시간이면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편한 동료였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미혼이었고, 서진은 결혼한 사람이라는 선이 분명했거든요. 야근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지만 서진과 도연은 나란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팀장이 배정한 업무량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사무실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각자 업무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밤 9시가 넘어가면 슬슬 배가 고파졌죠.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근처 편의점 갈 건데. 뭐 사다 줄까? 서진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래, 나도 같이 갈게. 잠깐 바람 쐬고 싶어.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회사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사들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죠. 나란히 앉아 야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도연이 물었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있을 텐데 미안하지 않아. 서진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바빠서 늦게 들어가는 거 이해해주더라. 오히려 편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신혼인데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신혼은 이미 지났어. 2년 차야. 그날 이후로 야근을 할 때면 둘은 함께 편의점에 가거나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업무 이야기로 시작한 대화는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도연은 자신이 왜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지 이야기했고, 서진은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외롭다는 말을 꺼냈죠. 어느 날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둘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감이 코앞이라 모두가 긴장한 상태였어요. 서진은 프린터기 앞에서 서류를 출력하고 있었죠. 도연도 같은 서류가 필요해서 다가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둘의 어깨가 스쳤어요. 서진은 순간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도연도 같은 느낌이었는지 잠시 멈춰 서 있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이 먼저 자리를 피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쓰고 가. 나는 자리에서 기다릴게.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민수를 보면서도 자꾸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죠. 이건 아니야.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가슴 한편의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야근이었어요. 서진은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여러 번 들여다봤죠. 회사에 도착하자. 도연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찍 왔네. 오늘도 야근이야. 저녁이 되자 도연이 제안했어요. 오늘은 회사 근처 중국집에서 먹을까? 계속 편의점 음식만 먹으니까 질리더라.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 먹고 싶었어. 둘은 회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중국집으로 향했어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도연이 말했습니다. 요즘 너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 서진은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 어떻게 알았어?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죠. 맨날 보는 사이잖아. 표정만 봐도 알지. 서진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탕수육을 집어먹으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민수에게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야근 늦을 것 같아.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를 말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죠.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서
팀 전체가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차 대규모 세미나에 참석해야 했거든요. 출장 기간은 2박 3일이었어요. 팀장이 공지를 했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산으로 출장입니다. 숙소는 회사에서 예약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서진은 출장 공지를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과 함께 출장을 간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불안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말했죠. 다음 주에 3일 동안 부산 출장가. 민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출장 당일 아침 7시에 회사 앞에 집합했습니다. 총 6명이 렌터카 2대에 나눠 타기로 했어요. 팀장이 차량 배정을 했죠. 나랑 과장님 대리님은 첫 번째 차. 서진 씨랑 도연 씨, 김사원은 두 번째 차 타세요. 서진과 도연은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이 운전대를 잡았고 서진은 조수석에 앉았어요. 뒷좌석에는 신입 김사원이 탔죠. 차가 출발하자 김사원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서진과 도연만의 공간이 된 것 같았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부산까지 4시간 정도 걸릴 거야. 중간에 휴게소 들릴 건데 뭐 필요한 거 있어? 서진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커피 한 잔만 있으면 돼.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들을 잡았죠.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옆자리에 도연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운전하는 옆모습이 평소보다 더 멋있어 보였죠. 2시간쯤 달렸을 때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김사원은 화장실 다녀오겠다며 먼저 내렸어요. 서진과 도연은 커피를 사러 매점으로 향했죠. 사람들로 붐비는 휴게소 안에서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도연이 자연스럽게 서진의 허리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사람 많으니까 조심해. 서진은 그 손길에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온기가 좋았죠. 커피를 사서 다시 차로 돌아왔을 때 김사원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다시 차에 오르자 김사원은 또 이어폰을 꽂았어요. 부산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먼저 호텔에 짐을 풀기로 했어요. 팀장이 프런트에서 객실 키를 받아 나눠줬죠. 서진 씨는 402호, 도연 씨는 403호. 방은 같은 층이었지만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간 서진은 캐리어를 침대 옆에 두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었죠.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샤워를 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세미나가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준비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가니 도연이 먼저 와 있었어요. 세미나는 저녁 6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각 부서별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이 길었죠. 끝나고 나니 모두 지친 표정이었어요. 팀장이 저녁 회식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호텔 근처 횟집이었죠. 회와 소주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어요. 팀장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다들 오늘 수고 많았어요. 내일도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도록 해요. 한 잔씩 술잔을 기울였죠. 서진은 소주를 마시면서 자꾸 도연을 의식했습니다. 도연도 서진을 보고 있었어요. 저녁 9시가 되자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모두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진과 도연은 나란히 섰어요. 다른 팀원들도 함께 있어서 말을 걸 수는 없었죠. 4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각자 방으로 향했어요. 서진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잠 안 와. 나도 잠이 안 오는데. 로비 카페에서 차 한잔 할래.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10분 후에 로비에서 보자. 서진은 가디건을 걸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로비 카페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도연이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다가가자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뭐 마실래? 서진은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죠. 따뜻한 차 아무거나 괜찮아. 둘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어둠 속에서 검게 빛나고 있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진아, 요즘 나 이상해진 것 같아. 로비 카페의 조명은 은은했습니다. 도연의 말에 서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지만 모른 척하고 싶었죠. 서진은 컵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무슨 말이야? 도연은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도 알잖아. 우리 요즘 이상해졌어.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너를 동료 이상으로 보고 있어. 이미 한참 전부터 그랬어. 서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우리 이러면 안 돼. 나 결혼했잖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힘든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자신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서진이 입을 열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요즘 내 마음이. 도연은 서진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나는 기다릴게. 둘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서진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쉬어내봐.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드키로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도연이 그대로 서 있었죠. 둘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도연도 서진을 끌어안았죠. 복도의 불빛 아래서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죠. 옆을 보니 도연이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포옹하고 도연의 방으로 들어간 것. 그리고 선을 넘은 것. 서진은 이불을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도연이 눈을 떴습니다. 서진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죠. 잘 잤어.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후에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잘 모르겠어.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1시간 후에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죠. 서진은 서둘러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먼저 내 방으로 가. 나는 좀 있다가 내려갈게.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죠. 자기 방으로 돌아온 서진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무엇을 한 건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후회보다는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았어요. 로비에서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아침 식사를 하러 호텔 식당으로 향했죠. 서진과 도연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앉았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팀장이 오늘 일정을 설명했죠. 오전에 공장 견학하고 오후에 본사 미팅 있어요. 저녁에는 자유 시간이니까 각자 알아서 보내세요. 2박 3일의 출장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집으로 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다녀왔어, 출장. 어땠어?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았어. 좀 피곤하네. 민수는 서진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서진은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3일 동안 고생해서 그래. 샤워하고 올게. 욕실로 향하는 서진의 뒷모습을 보며 민수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출장 이후 서진의 일상이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대충 입고 나갔는데 요즘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죠. 립스틱도 새로 샀고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도현과의 시간이 더 잦아졌어요. 점심시간이면 둘이서만 나가고 야근할 때도 나란히 앉아 일했죠. 비품실에서 마주칠 때면 자연스럽게 손이 스쳤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짧은 키스를 나누기도 했어요. 민수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서진이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봤거든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죠. 화면에 미소가 번지는 걸 보면 민수의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민수가 물었어요. 요즘 회사 일 재밌어. 서진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습니다. 응,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보람 있어.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요즘 너 좀 달라진 것 같아. 서진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뭐가 달라?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아니, 그냥 예뻐진 것 같아서. 서진은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 뭔가 있다. 서진에게서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있었어요. 집에서 저녁을 해먹으려고 했죠. 그때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민수는 카트를 밀며 물었어요. 회식이면 몇 시쯤 끝나?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글쎄, 2차 갈 수도 있어. 새벽에 들어갈게.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서진은 회식이 참 많았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되는 것 같았죠. 장바구니에 담았던 식재료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혼자 먹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죠. 자꾸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표정, 달라진 옷차림, 그리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모습들이요. 밤 9시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배가 고파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도시락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서진의 회사 건물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이상했습니다. 회사 건물의 불이 모두 꺼져 있었거든요. 팀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했는데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민수는 차에서 내려 건물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지금 2층 행정팀에 사람 있나요? 경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6시쯤 다 퇴근했어요. 오늘은 야근하는 사람도 없던데요. 민수는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서진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민수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어디 있는 걸까? 회식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죠. 회사 근처를 둘러봐야겠다. 차를 몰고 회사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식당가를 지나고 카페 거리를 지났어요. 그러다 모텔 골목으로 접어들었죠. 민수는 이곳을 지나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곳에 있을 거라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자 몇 개의 모텔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차를 몰며 주차장을 살폈어요. 그리고 한 모텔 주차장 구석에서 익숙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서진의 차였어요. 민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죠. 설마 하는 마음과 역시 그랬구나 하는 마음이 교차했어요. 차에서 내려 서진의 차량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잠겨 있지 않았죠. 조수석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영수증 몇 장과 휴지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가 켜져 있는 걸 확인했죠. 민수는 블랙박스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6시쯤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서진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조수석에 누군가 타는 모습이 보였죠. 남자였습니다. 서진의 동료인 것 같았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어딘가로 향했죠. 다음 영상은 주차장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서진과 그 남자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서진의 허리에 손을 올렸죠. 서진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에게 기대는 것처럼 보였어요. 둘은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어떻게든 증거를 남겼어요. 모든 걸 확인한 민수는 차에서 내렸죠. 주차장에 서서 모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느 방에 있을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모텔 안으로 들어갈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들이닥쳐봤자 감정만 격해질 것 같았죠. 민수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죠. 결혼 2년 차 아직 신혼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을 켜서 방금 찍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서진과 낯선 남자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거였죠. 민수는 휴대폰을 꽉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서진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서진의 일거수일투족이 신경 쓰였죠.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저녁에 귀가할 때도 민수는 관찰했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서진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마감 업무가 밀려서 늦을 거야.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은 민수는 곧바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확인하기로 했어요. 민수는 차를 몰고 서진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녁 8시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사무실이 있는 층에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몇 개의 창문에서만 불이 새어 나오고 있었죠. 민수는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 경비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서진의 사무실이 있는 7층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조용한 복도가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라 인적이 드물었죠. 민수는 천천히 행정팀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복도 끝에 있는 사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인 사무실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안쪽 비품실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죠. 여자의 웃음소리와 남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발소리가 크게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비품실 문 앞까지 다가갔죠.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을 때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서진과 낯선 남자가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남자는 서진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서진은 남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죠. 둘은 속삭이듯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카메라를 켰어요. 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죠. 문틈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서진과 그 남자가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두 찍혔어요. 30초 정도 영상을 촬영한 민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품실 문을 확 열었어요. 동시에 벽에 붙은 전등 스위치를 켰죠. 환한 불빛이 비품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과 도연은 깜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어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야근이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서진은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죠. 도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수는 서진에게 다가갔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체 언제부터였어?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는 도연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누군데 내 아내한테 손을 대는 거야. 도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서진에게 보여줬어요. 방금 찍은 영상이었죠. 이거 다 증거로 남겼어. 그리고 지난번 모텔 주차장 블랙박스 영상도 있어. 서진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이야기하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을 돌아보지도 않고 가방을 챙겼죠. 민수는 먼저 사무실을 나섰고 서진이 뒤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1층에 내려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자기 차로 서진은 자기 차로 각자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한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진도 10분 후에 도착했어요.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솔직하게 말해. 서진은 한참을 울다가 대답했어요. 지방 출장 때부터 그러니까 한 달쯤 됐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야?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같은 팀 동기야. 도연이라고 해. 민수는 소파에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이혼하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밤새 이야기를 나눈 후 몸져 누웠거든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정신도 혼미했죠. 하지만 회사에는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팀장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쉬겠습니다. 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진 씨 잠깐만요.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팀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출근해서 인사팀으로 가세요. 조사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진은 어쩔 수 없이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회사로 향하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인사를 건네던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죠. 복도를 지나갈 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인사팀으로 향했어요. 인사팀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 씨 앉으세요. 서진은 의자에 앉았죠. 과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어제 저녁 7층 사무실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목격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서진은 입을 열었지만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장은 계속 이야기했죠. 사내 연애는 허용되지만 불륜 관계는 회사 규정 위반입니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 더욱 그렇죠.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오늘 아침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본인 의사로 퇴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서진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징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그때까지 자택 대기 명령이에요. 출근하지 마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팀을 나섰어요. 복도에는 동료들이 서 있었죠. 모두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서진은 짐을 챙겼어요.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담았죠.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앉던 자리였어요.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행정팀 서진이 불륜 관계로 걸렸대. 남편한테 현장에서 딱 걸렸다면서 도연이랑 사무실에서 그랬다던데. 정말 충격적이야. 회식 자리마다 서진의 이름이 오르내렸죠.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서진은 회사로 출석했어요.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앉아 있었죠. 인사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서진 씨. 지난 한 달간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사내 CCTV에도 도연 씨와의 부적절한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되었어요. 화면에는 비품실에서 포옹하는 장면, 복도에서 손을 잡는 장면, 주차장에서 차에 함께 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이사가 말했죠.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 규율을 위반했습니다. 계약 해지 처분을 내립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2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한편 민수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죠.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무실에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해요. 상간자인 도연 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서류에 서명했죠. 며칠 후 서진에게 법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었어요. 민수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었죠. 서진은 우편물을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에게도 같은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민수는 도연에게도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도연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죠. 하지만 퇴사한 상태라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우리 어떻게 해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이미 서진을 차단한 상태였어요. 이혼 소송은 석 달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은 서진의 불륜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어요. 블랙박스 영상과 사무실 CCTV, 그리고 민수가 직접 촬영한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죠. 판사는 서진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연에게도 2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도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결국 분할 납부 조건으로 합의했죠. 매달 50만 원씩 40개월 동안 갚아야 했습니다. 민수는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가구들을 처분하고 이사짐을 쌌어요. 2년 동안 함께 살았던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죠. 서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결혼 반지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이사 당일 민수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간들,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던 기억들, 침실에서 나눴던 대화들, 모든 게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민수는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부모님 댁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괜찮아,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서진은 혼자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죠. 아파트에서 가져온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이불. 그리고 노트북 정도였어요. 텅 빈 방에 서서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이전 회사에 경력 조회가 들어갔죠. 인사팀에서는 징계해고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면접까지 갔던 회사들도 연락이 끊겼어요. 어느 회사 면접에서는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전 직장을 왜 그만두셨나요? 서진은 개인 사정이라고만 대답했죠. 하지만 면접관의 표정에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면접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밤이 되면 서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속에서 혼자라는 게 실감났죠. 휴대폰을 켜면 연락처는 그대로였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도연의 번호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도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를 잊었을까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도연도 서진을 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의 선택이 만든 결과는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위자료를 갚기 위해 서진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죠. 낮에는 구직 활동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갔고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흘렀어요. 만약 그때 야근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도연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만약 출장 때 선을 넘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랐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새벽 6시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편의점을 나와 원룸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아직 어두웠지만 곧 동이 트겠죠. 하루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하루하루가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간 서진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야근이라는 거짓말 하나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직장도 잃고 남편도 잃고 미래도 잃었습니다. 휴대폰 연락처에서 도연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차단된 번호였죠. 서진은 그 이름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삭제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남은 건 후회와 고독뿐이었죠.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서진에게는 어제와 다를 게 없었어요. 위자료를 갚고 생활비를 벌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통의 야근 문자로 시작된 거짓말이 만든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